예,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국회 사무총장님,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청문회가 무산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무산된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여야가 무산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입법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왜 거기 와 있습니까? 답변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야가 합의가 됐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국회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기자회견 안 하고 본인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제3의 장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국회 사무처장으로 계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회의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 명의로 사용 허가를 득했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야가 안 됐잖아요. 이게 무산됐잖아요. 다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도 무시를 해도 그만이지 다른 장소에서 반박을 하면 좋은데 어찌 여기 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의견이 왔었을 때 그 국회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어요? 의견 내셨은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부 차관님, 장학금을 신청도 안 했는데 서울대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 준 선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지정해가지고서 하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지정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서울대 동창회 쪽에서는 그런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누군가가 안 했는데 나오는 장학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존 기간이 이 신청한 거에 대한 보존 기간 5년이 지나니까 어떤 걸 뒤져도 안 나온다. 그러니 이렇게 막 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장학금을 이렇게 내신 분이 출연하신 분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그 경우라고는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드리고요. 차관님. 네. 국민이 보고 있어요. 이 학생을 어떻게 알아서 지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세요. 상식선에서. 예, 상식선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 말씀을 물으셨길래 그런 경우도 아니 있을 수는 지도 있다는 교수나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를 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거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장학금이 나가요? 장학금을 주는데 기준이 없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장학금을 출연한 사람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그거 예로 묻는 두는 거 경우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장학금을 주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장학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적 순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든 대한민국에 지금 기준 없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그 성적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 수준을 보통 기준으로 둡니다만 예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로 두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69년도 우리 칼기가 김포공항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칼기가 고정간첩에 의해서 북한으로 납치됐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가운데에 계신 분이 북한으로 납치되신 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가 오늘 방청석에 와 계신 분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년도 12월 11일 날 칼기가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51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창이라고는 고정간첩에 의해서
이 칼기가 납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창희 씨를 빼고 나면 이 고장간첩을 빼고 나면 50명인데 50명 중에서 39명은 송환이 됐고 11명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산 가족을 상봉할 때 이 중에 한 명인 성경희 씨라는 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인권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에 오시기 전에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건이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게 각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법 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이 항목을 들어가지고 이게 각하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또 뭐라고 첨부를 했냐면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인권위원장님, 우리 국민이 이게 50년 전에 납북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도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칼기 납북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다시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하 사유는 그러한 사유로 2번 각하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11명이 지금 있단 말이지요. 네. 우리 통일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또 18년도 12월 11일 날 새롭게 또 진정이 됐습니다. 자,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국가적 책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11명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국가적 책임을 지금 통일부는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노력하신다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외교부 차관님 나오셨지요? 네, 잘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 헤이그 협약이라는 게 있죠.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 협약이 있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71년도에 몬트리올 협약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러한 범인들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몬트리올 협약이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관계가 돼서 이거를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말이 아닌 정말로 행동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얼마나 유복합니까? 그리고 이 조그만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하셔가지고 저 뒤에 와 앉아 계세요. 우리가 이런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하죠? 그 다음에 이게 지난 5월 9일에 유엔 인권이사회 3차 이 회의에서 보편적 인권 침해 검토에서 우루과이 대표단하고 아이슬란드 대표가 칼기 납북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외국 정부와 외국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계속 놓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답을 해야 합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올해가 50년째 되는 12월이 50년째 됩니다. 이거 인권위원장님 또 통일부 장관님 외교부 차관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새 국무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이 기관들과 두 개의 국가에서 이 문제까지도 거론했는데 대한민국
강요들이 우리 정부가 이거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왜 있냐라고 하는 국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또 할 말이 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인권위에서도 관련 부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